여름만 되면 냉장고에 수박, 포도, 복숭아 가득 채워 놓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시장이나 마트 갈 때마다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까 아무거나 마음껏 먹어도 괜찮겠지? 하면서 이 과일, 저 과일 다 사고 그러시지는 않나요? 그런데 이 착한 과일이 혈관을 막고 췌장을 힘들게 해서 망가뜨리고 급기야 우리의 수명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과일이라고 다 몸에 좋은 건 아니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신장 기능이나 혈당 조절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상태에서 어떤 특정 과일을 잘못 먹었을 때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셔서 모두들 건강하고 똑똑하게 과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일은 변비에 좋다길래 먹었고 또 이 과일은 너무 시원해서 먹었는데 그럼 대체 어떤 과일을 먹지 말고 또 어떤 과일은 먹으라는 건지 도무지 모르시겠죠? 60대 이후가 되면 경계해야 하는 과일이 생깁니다. 그 중 하나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콤해서 소화도 잘 되고 간식처럼 드시기 좋아서 어르신들이 참 많이 찾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다, 근육 경련 예방에 좋다,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70대의 박 할아버지는 한동안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근육이 뭉치는 느낌이 있어서 주변에서 바나나가 좋다고 하길래 하루에 2개씩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요즘 자꾸 몸이 무겁고 손끝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고 특히 소변 보는 횟수가 확 줄더라고요. 결국 병원 가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신장 기능 수치도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 바나나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래요. 바나나가 근육 경련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은 과다 섭취 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땐 콩팥이 칼륨을 잘 걸러주지만 노화가 시작되면 콩팥 기능도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그 칼륨은 처리되지 못한 채 혈액에 쌓여 심장이 제멋대로 뛰는 부정맥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그 위험이 몇 배 더 커집니다. 좋은 음식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과일은 한 번에 많이 먹게 되고 별로 씹을 것도 없고 먹다 보면 어느새 다 없어질 정도로 먹기 쉬운 과일입니다.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한 송이를 놓고 먹다 보면 뚝딱 사라질 정도로 먹기 쉬운 과일이라 그만큼 혈당이 금방 올라가는 과일입니다. 포도 한 송이에 들어있는 당분 함량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씨 없는 포도는 껍질째 먹기 때문에 혈당을 갑자기 치솟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요즘 마트에 파는 샤인머스켓이 얼마나 달고 맛있던지 껍질째 먹으니까 간편하고 앉아서 TV 보다 보면 한 송이는 금방이에요 하시면서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포도를 먹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손이 붓고 혈당이 180까지 올라간 거예요. 할머니는 당뇨 전 단계인데 이게 이렇게 영향을 줄 줄은 모르셨대요. 씨 없는 포도는 당도가 매우 높고 껍질째 먹는 경우 흡수도 빠릅니다. 더구나 앉아서 무심코 먹다 보면 한 송이를 다 먹기 쉬워 혈당이 급상승하고
이게 자주 반복되면 췌장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은 많지만 식이섬유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배부름도 오래가지 않고 금방 허기가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계속 단 걸 찾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자리에서 뚝딱 한 송이 다 드시게 되는 포도는 정말 조금만 드셔야 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이 과일을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또 너무 건강한 과일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멀리해야 한다니. 무슨 과일일까요? 네, 수박입니다. 여름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대표 과일은 바로 수박이죠. 냉장고 문을 열고 시원한 수박 한 조각 아무 생각 없이 꺼내 먹게 됩니다. 그런데 수박은 생각보다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빠르게 흔들 수 있는 과일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이 저희 아버지는 여름만 되면 냉장고에서 수박을 통째로 드세요. 시원하고 달아서 땀 흘린 뒤에 먹기 딱 좋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드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같이 갔더니 글쎄 전해질 불균형이랑 칼륨 수치 이상이 나왔어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며칠째 수박 반 통씩 드신 게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수박은 수분 함량이 92% 이상이고 칼륨도 매우 풍부합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에겐 아주 좋은 성분입니다. 땀을 많이 흘릴 때 갈증도 해소되고 열도 내려주니까요. 하지만 콩팥 기능이 약한 분이나 혈압약 드시는 분이 과하게 먹으면 몸에 들어온 수분과 칼륨을 제때 밖으로 배출하지 못해서 부종이나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수박은 혈당 지수는 낮지만 당분이 많고 양을 많이 먹는 경우가 흔해서 식후 혈당을 예상보다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수박은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밥은 밥대로 먹고 수박은 수박대로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탄수화물 이중 섭취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과일을 먹으라는 거지? 하셨죠? 어르신들 몸에 보약 같은 과일도 있습니다. 이 과일들을 먹으면 혈관 건강도 좋아지고 우리 몸의 세포도 살려준다고 합니다. 보약보다 더 좋은 과일 첫 번째는 눈이 침침할 때 생각나는 작은 과일이죠.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크기는 작지만 건강 효과는 정말 큽니다. 특히 눈 건강과 기억력, 혈관 보호에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어 60대 이후에 꼭 챙겨야 할 대표적인 항산화 과일입니다. 또 블루베리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눈 망막의 혈류를 개선하고 시신경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눈이 자주 피로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분들께 아주 좋습니다. 어느 아버님께서 요즘 책을 읽으면 눈이 금방 피곤하다고 하셔서 블루베리를 매일 한 줌씩 드시게 했어요. 처음엔 효과가 없다고 하시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눈이 좀 편해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기억력도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꾸 깜빡하던 약 먹는 시간이나 약속도 잘 챙기시고요. 블루베리가 역시 뇌에도 좋다는 걸 실감했죠. 게다가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 걱정도 덜고 노화를 방지해주고 심장도 보호해주니 어르신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블루베리는 냉장 블루베리든 냉동이든 하루 20에서 30알 정도 드시면 됩니다. 보약보다 더 좋은 과일 이번에도 맞춰보세요. 이 과일은 비타민C가 엄청 많아서 그런지 새콤한데 꼭 껍질을 벗겨서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껍질에 보송보송한 털이 있거든요.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장 건강,
피로회복까지 도와주는 비타민 같은 과일입니다. 특히 칼륨 함량이 풍부해서 혈압을 조절하고 풍부한 섬유질과 효소는 장 운동을 자극해 변비 해소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키위에는 비타민 C가 레몬보다 많고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인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풍부해서 피부 탄력이나 면역력 향상에도 좋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변비가 심하고 소화도 잘 안 돼서 할머니께 녹색 키위를 하루 반 개 정도 식후에 드시게 했어요. 처음엔 너무 셔서 못 드시겠다고 하셨는데 냉장 보관 안 하고 실온에서 살짝 익힌 걸 드시니 입에 맞으셨나 봐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화장실도 잘 가시고 전보다 속도 훨씬 편하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매일 키위 없으면 아쉽다고 하실 정도예요. 이렇게 녹색 키위는 특히 장에 좋고 골드 키위는 면역력과 피로회복에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위가 약하거나 속쓰림이 있는 분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후 간식처럼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우리 몸에 보약보다 더 좋은 과일이 또 있습니다. 이 과일은 국민과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1년 내내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 몸을 살려주는 과일이죠.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에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도와주고 몸속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흔한 변비나 복부팽만, 장내 가스 문제가 있는 분들에겐 매일 아침 사과 반 개에서 한 개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변비 개선 효과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70세 되신 친구 어머님이 몇 년 전부터 화장실을 2, 3일에 한 번씩만 가셔서 늘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어요. 변비약은 되도록 안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아침마다 껍질째 얇게 썬 사과 반 개씩 드셔보라 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 장이 편안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아침에 사과 안 드시면 허전하시대요. 배변도 잘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압 조절, 면역력 향상에도 아주 좋습니다. 껍질째 먹으면 영양 흡수율이 훨씬 더 올라가니 식초물로 깨끗이 세척해서 건강하게 드셔보세요. 과일은 무조건 많이, 자주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소화력이나 혈당 조절 기능, 신장 기능 등이 떨어지니 더 건강하고 똑똑하게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과일을 잘 먹는 방법 중 하나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껍질째 드시라는 겁니다. 사과, 배, 자두, 블루베리, 포도 등의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 비타민이 과육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단 농약이 걱정된다면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면 안전합니다. 과일을 똑똑하게 먹는 방법으로 과일은 주스로 먹기보다는 통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 주스는 섬유질은 거의 없고 당분만 농축되어 있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포만감은 금방 사라집니다. 당뇨나 고혈압, 체중 조절 중인 분에게는 특히 좋지 않습니다. 사과 한 개와 사과즙 한 팩을 비교해 보면 당분은 비슷하지만 섬유질은 그냥 사과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과일을 통째로 드시는 거 어떨까요? 과일을 똑똑하게 먹는 방법 세 번째는 상온에 둔 과일이나 미지근한 과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은 차갑게 먹을수록 소화에 좋지 않습니다.
여름철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과일은 시원해서 좋지만 위장을 차게 만들고 소화 기능을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 체질, 또 위염 증상이 있는 분은 과일을 상온에 두거나 미지근한 상태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좋은 조합의 식품과 같이 먹어야 좋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만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지만 계란, 견과류, 요거트, 치즈 등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사과를 먹을 때 견과류를 한 줌 같이 먹거나 블루베리는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키위도 삶은 달걀 한 개와 같이 먹으면 영양적으로 완벽해집니다. 과일은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식이 될 수도 있고 당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60대 이후엔 과일도 내 몸 상태에 맞춰 똑똑하게 조절해서 드셔야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과일은 무조건 다 좋다가 아니라 과일도 약처럼 내 몸에 맞게 드시는 지혜를 꼭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으로 더 건강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좋은 정보는 꼭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해 주셔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에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